오늘 공부할 단어는 11과 8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성어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자,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11과는 세 사람이 모이면 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마찬가지 성어 부분입니다. 자, 성어라는 것은 유래된 배경 이야기가 있고요. 그 겉뜻뿐만 아니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속뜻까지 같이 살펴봐야지 자,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유래가 있는 것을 그 영상도 같이 살펴보면서 뜻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자 성어입니다. 삼인성호. 삼인성호라고 읽고요. 자,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 삼. 자, 삼 무슨 삼? 그렇죠. 새삼입니다. 숫자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 무슨 인? 사람인. 그 다음 성자는 우리 뭐 성공한다, 성취한다 할 때, 달성한다 할 때 이 성자를 쓰죠. 네,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이루다. 그 다음 호는 우리 동물의 이름인데요. 어떤 동물이죠? 호. 그렇죠. 범이 뭡니까? 네, 호랑이입니다. 자, 그러면 삼인성호. 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몇 사람이에요? 예,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성호 이루었어요. 무엇을? 호랑이를. 자, 세 사람이 호랑이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이루다 하면은 좀 뜻이 이상해요. 의미가 이상하죠. 네, 만든다,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겉뜻만 우리가 봐서는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우리 속뜻까지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유래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유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 소문 들었어? 옆집 아저씨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상속받아서 이사 간대요. 학교에서 들었는데 로또 1등 된 거래. 난 주식으로 대박났다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옆집 아저씨 지방 발령 나서 이사 가는 건데.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더니 이게 바로 삼인성어구먼. 이게 저 사람이 셋만 모이면 그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걸 삼인성호라고 합니다. 왜 하필 그 세 사람이죠? 한비자 내저설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힘이 약했던 위나라는 태자와 충신 방공을 조나라에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방공은 그 사이 자신을 모함하는 무리가 생길까 염려하면서 왕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네. 두 사람이 그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안 믿는다니까. 만일 세 사람이 그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지.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터무니없는 말도 세 명이 이야기하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공은 왕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조나라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할 텐데 절대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왕이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요. 이 방공이 조나라로 간 다음 날부터 왕에게 방공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방공은 왕의 의심을 받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고지곧대로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는 바로 이 방공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삼인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위나라의 충신 방공이 사람들의 모함으로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장민정 씨, 정말 미인이세요. 미인이세요. 맞습니다. 이런 게 삼인성호예요. 이런 뜻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죠. 아닌 것도 진실이 되는 거. 아주 무서운 말이네요. 그쵸? 이 삼인성호라는 이 성어를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이 아닌 말도 3명 이상의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한다면 그 순간 바로 사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고사성어를 통해서 거짓을 가리는 안목을 길러야 되겠죠. 자,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과 진실을 잘 가려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러한 정직한 우리 사회,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말이라는 것 조심해야 되고, 이 조심하는 것을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을 읽거나 전달한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진실, 잘못된 소문을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전달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보가 확실한지 이거는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삼인성호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러한 교훈을 주는 성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삼인성호, 세 사람이 없던 호랑이도 만들 수가 있다. 즉,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말이 바로 진실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온고지신, 온고지신. 이 성어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대유학자죠. 공자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 공자라는 분이 남기신 수많은 어록들 중에서도 자, 온고지신이라는 말 아주 많이 쓰이기도 하고 활용되기도 합니다. 온고지신. 자, 온자는 익히다 라는 뜻이에요. 뭐 공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따뜻하게 익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부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 고는 옛 꽃자예요. 그 다음 지자는 우리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라고 해서 매우 총명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성어 있었죠. 그렇죠. 문일지십했을 때 이 지자 여기서도 쓰이네요. 알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신자는 신제품, 신상 했을 때 이 신자를 쓰죠. 자, 새롭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자, 해석 순서를 선생님이 힌트를 주겠습니다. 2143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쉽게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겉뜻은 바로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안녕하세요. 네오 한복을 만드는 브랜드 리을입니다. 네오 한복이란 21세기 한복입니다. 한복의 멋은 라인과 원단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살린 기존의 개량 한복이 있는 반면 저희는 원단의 아름다움을 살려 네오 한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19세기 한복을 21세기 사람들에게 입혀놓으니까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1세기 사람들에게 21세기 한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복 원단을 가지고 정장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문화를 잊게 되는 것 아닐까요?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대표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옛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고리타분하다, 옛날 것을 청산해야 된다,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역사책이 있죠. 그렇죠.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자, 조선 왕조 실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자,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것이라고 해서 버리자, 청산하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옛것을 통해서 자, 새로운 역사를 또 창조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멋진 말이죠. 자, 그게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자, 선생님도 이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었죠. 옛사람들의 지식은 무조건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러한 공자께서 하신 말씀도 기원전에 살던 학자이지만 이 학자의 이 어록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일 수 있다는 것. 고전이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멋진 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옛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견해를 찾아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풀이를 해보면 옛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안다. 즉 옛것을 익힘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비무환, 유비무환. 자, 유자는요.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비는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다, 갖추다, 갖출 비자입니다. 준비한다 했을 때 이 비자 씁니다. 그 다음 무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있다의 반대말이죠. 끝이 없다 해서 무한이라고 하죠. 그 다음 환자는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근심 또는 걱정이라는 뜻이 우환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 환자를 쓰죠. 자, 뜻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갖추어짐이 있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 순서는 이렇게 2143으로 해석이 되겠죠. 갖추어짐이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즉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나중에 걱정이 없어진다. 나중에 걱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유비무환. 자, 평상시에 복습도 하고 예습도 철저히 하고 했으면 기말고사나 이렇게 뭐 중간고사를 쳤을 때 잘 칠까 그러한 걱정이 없다 이런 뜻. 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나중에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 성어입니다.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난형, 난제. 자, 난자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난이도라고 하지요. 풀이하기가 어렵다 해서 난해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때 어려울 난자예요. 형자는 우리 가족이란 단원에서 했습니다. 형자지요. 그 다음 어렵다. 제자는 형의 반대말. 그렇죠. 아우 제자입니다. 마찬가지 가족이란 단원에서 나왔었죠. 아우제. 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동생이라 하기도 어렵다 이런 뜻이 돼요.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동생이라 하기도 어렵다. 자, 속뜻을 살펴보면요. 두 사물이 너무나 비슷해서 낮고 못함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후한 말기에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산공자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인물로 사람 등이 어질고 덕이 높았습니다. 그에게는 진기와 진심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학문이 깊고 영특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두었는데 진기의 아들은 진군이고 진심의 아들은 진충이었습니다. 하루는 진군과 진충이 서로 자기 아버지가 더 학문이 깊고 훌륭하다며 입씨름을 벌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뛰어난 분이야. 모르는 게 없고 글재주도 보통이 아니거든. 무슨 소리. 우리 아버지가 더 뛰어나. 사서 삼경도 줄줄 외우시고 덕이 높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있지. 둘은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티격태격 다투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결판나질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할아버지에게 가서 여쭤보자. 할아버지라면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공평하게 말해주리라 생각했던 두 사람은 진식을 찾아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오는 두 손자를 보고 진식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쩐 일이냐?
둘은 그동안 입씨름한 내용을 진식에게 말했습니다. 진식은 몹시 난처했습니다. 손자들 앞에서 진군의 아버지나 진충의 아버지가 낫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 하기도 어렵구나. 이 말은 형이 나은지 동생이 나은지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진식은 둘 가운데 누가 더 나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들에게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쪽이 크게 상처를 받으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형 남제는 여기에서 비롯했습니다.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뜻으로 둘 가운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쓰는 말입니다. 실력이 비슷한 팀이나 선수가 시합을 벌여 누가 이길지 모를 때 난형 남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난형, 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다익선. 자, 이 이야기도 중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다자는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공사다망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자, 공적인 일, 사적인 일로 매우 바쁘다라고 할 때 이 많을 다자를 씁니다. 매우란 뜻으로도 쓰이죠. 자,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익자는 더할 익자입니다. 더하다 또는 더욱이란 뜻으로도 써요. 여기서는 더욱이란 뜻이 더 낫겠네요. 더욱 익. 그 다음 선자는 원래는 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착하다 또는 뭐 좋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좋다가 더 낫겠네요. 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많다 많다 더욱 좋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아요. 네, 뭐 물건이든 지식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이 말은 중국의 역사와 관련이 깊은데요.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다익선. 봐라, 난 드래곤 카드 다 모았다. 우와, 대단하다. 두두야, 나 한 장만 주면 안 돼. 전에 너랑 카드 대결하다가 다 잃었잖아. 싫어, 전부 내 거야. 한 장도 줄 수 없어. 도도 저 녀석. 도도, 아까 왜 그랬어? 넌 같은 카드도 많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친구한테 좀 나눠줘. 싫어! 형은 다다익선이란 말도 몰라? 아무리 같은 카드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오호, 다다익선도 알고 고사성어 공부 좀 많이 했나 본데. 그럼.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형의 고사 이야기를 잘 들어봐. 친구들, 토사구팽 당한 한신의 이야기 기억나? 한신은 유방에 충실한 신하였지만 유방은 한신이 자신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어. 유방은 한신에게서 초나라 왕의 자리를 빼앗고 직책을 낮췄어. 어느 날 유방이 한신과 함께 여러 장수들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 한신, 자네가 생각하기에 과인은 몇만 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 수 있겠소. 폐하께서는 기껏해야 10만의 군사 정도만 거느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한신, 자네는 몇만의 군사를 이끌 수 있겠소? 저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군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저는 모두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어째서 나에게 사로잡힌 거요? 폐하, 그것은 다른 문제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는 없으시지만 많은 장수를 잘 거느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폐하에게 붙잡힌 이유이옵니다. 폐하는 하늘이 내린 황제이시니까요. 한신의 말은
장수를 잘 다루는 사람은 천자, 즉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고, 군사를 잘 다루는 사람은 대장, 즉 장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씨는 유방이 장수를 잘 다스린다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거지. 한씨는 군사가 많아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방은 장수가 많아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많으면 많은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도도 너는 같은 카드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실제로 쓸 일도 없고, 그렇다면 친구에게 좀 나눠주면 좋잖아. 그런가? 그래,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카드 대결하면 더 재밌잖아. 카드가 다다익선이냐, 친구가 다다익선이냐, 이거지. 오! 알았어. 형, 나 친구들에게 카드 좀 나눠주고 올게. 그래, 역시 내 동생이야. 아, 이러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군요. 자, 한나라의 유방과 그 포로로 잡힌 한신의 대화에서 유래한 한자 성어였습니다. 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자, 여기서 많으면 많다라는 것은 병사의 수를 뜻했죠. 자, 병사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한신의 말에서 유래한 한자 성어였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해석 순서는 1, 2, 3, 4가 되겠고요. 역지사지. 자, 어떤 때 많이 쓰여요? 그렇죠. 상대방의 처지를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했을 때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는데,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자가 쉽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쉽다라는 뜻일 때는 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자는 바꾸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바꾸다라는 뜻일 때는 역으로 읽어야 돼요. 자, 뜻에 따라서 음이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용이하다 했을 때는 쉽다라는 뜻이고요. 교역한다, 무역을 한다, 교역한다 했을 때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바꾸는 것을 뜻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역자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지사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라고 읽으니까요. 그 다음 지자는 땅지자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입장, 처지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처지 또는 입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땅이라는 뜻이지만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사자는 생각사자입니다. 자, 생각사자는 이 윗부분은 사람의 머리를 뜻하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은 심장을 본떠서 만든 한자인데요. 자, 사자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생각사자고요. 자, 우리 십가에서 어부질이라는 그 한자 성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때 지자는 무엇무엇의라는 조사로 쓰이는 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지사지 했을 때 이 지자는요,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쓰였어요. 자, 이 지자의 쓰임이 아주 많습니다. 지자 잘 구분해라 했었죠. 자, 지자는 여기서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쓰였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겉뜻이죠. 자, 겉뜻을 해석해보면 상대방의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라. 이게 바로 역지사지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역지사지. 자,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었고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과필계. 지과필계. 지자는 또 나왔어요. 문일 지십했을 때의 지자로도 쓰인다 했었고요. 그 다음 오늘 배운 그 성어 중에서 온고지신 했을 때의 지자 쓰였죠. 자, 여기서도 지자 알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과자는 지나가다, 과거 할 때의 과자 써요. 지나치다라고, 지나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우리 소비를 지나치게 하는 것을 과소비라고 하죠. 지나친 욕심을 과욕이라고 합니다. 그때 과자는 지나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이라는 이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과오를 저질렀다. 과실을 저질렀다. 과실 했을 때도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잘못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필자는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해서 필독이라고 하죠. 반드시 이긴다 해서 필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필자 반드시 필. 그 다음 개자는 개선한다 또는 뭐 개량한다 했을 때 그때 개자인데요.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알다 잘못 반드시 고치다.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잘못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파악을 했으면 그 실수를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지과필계입니다.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러한 성어를 통해서 자, 삶의 교훈을 지혜를 터득해 보기 바랍니다. 자, 풀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잘못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중마고우. 이 성어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죽, 대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 대나무 죽, 달리는 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 말마. 자, 온고지신했을 때 자, 옛 고자였죠. 그때 고자랑 같은 고자가 쓰였네요. 옛 고자입니다. 그 다음 우, 손을 서로 맞잡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인데요. 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우. 자, 그러면 이 뜻을 조합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중마고우 어떻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한자 성어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놀던 고우, 옛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오래된 친구를 바로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친한 소꿉친구를 일컫는 말 중마고우. 중마고우라는 한자는 어릴 적에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를 의미하는데요. 흔히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를 일컬으며 얘는 내 중마고우야 라며 다른 이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중마고우라는 말의 유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진나라 진간문제 황제 때 총나라를 무찌른 환원 장군의 세력이 커지자 황제는 은호라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이를 건무 장군에 임명하여 환원 장군을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사실 은호는 환원과 어릴 때부터 막역한 사이였지만 차마 황제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환원과 정적이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은호가 정계에 들어서자 진나라의 내부적 갈등은 심해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왕은 은호를 중원 장군에 임명하여 그에게 중원 땅을 정복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군을 이끌고 간 은호는 대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환호는 은호에 대한 규탄의 상소를 황제에게 올리며 은호는 어릴 때 제가 실증나 버린 대나무 말을 가지고 놀던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 밑에서 머리 숙여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친구에서 숙적이 된 은호와 환원. 결국 은호는 쓸쓸한 변방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은호와 환원이 말을 타며 즐거이 지내던 어린 시절을 일컬어 중마고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제의 친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요즘 중마고우라는 말에는 어린 시절 순수한 우정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친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마고우에 담긴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중마고우라고 부른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아주 오래된 벗이다. 즉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도 성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자, 성어를 공부할 때는 그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자, 그 음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겉에 드러난 뜻은 무엇인지, 그 다음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속뜻까지 같이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10가와 11가는 우리 수행평가와 관련된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복습해보고 자, 익혀서 오기 바랍니다.